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내 집값 내가 올린다. 엄연한 범죄인데 신고가 거래 후 해지한 세력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상승장 때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주장하셨던 부분 중에 이 신고가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허위 거래다. 그리고 이거를 자전 거래를 했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야, 그 부동산 관련된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관련돼서 자전 거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거 사례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1년 6월에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한 것을 신고를 했어요. 이게 최고가 거래였는데 이게 원래 1억 2천 정도 됐던 거를 1억 5천에 거래를 찍으니까 21년 6월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엄청 핫할 때였거든요. 지금 원래 시세가 1억 2천 안팎이라고 했던 거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노리던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억 5천만 원으로 거래를 쳐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다 1억 5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1억 5천 실거래가를 찍은 것 바로 근방에 있는 1억 5천을 넘지 않는 1억 4천만 내더라도 야 이거 저렴한데 라는 투자 심리를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었고 이걸로 다시 띄우다 보니까 이 사람은 6월에 했던 거에서 취소를 하고 8월에 1억 4,800만 원으로 처음에 허위 신고를 해서 띄우기 전과 거의 흡사한 가격대까지 띄워서 파는 와 이런 진짜 엄청난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이 2년 동안 해가지고 전북 지역의 아파트 4개 단지 44채를 산 뒤에 41채를 팔면서 집값 띄우기 수법을 사용해 25%의 시세 차익을 안겼다고요. 정말 꾼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투자자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싼 곳들, 가치저가 있는 곳들을 찾아가지고 갈 텐데 아파트 한 지역에 4개 단지만 집중을 했다는 거는 해당 지역을 시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여기는 왜 이랬었냐면 인근의 공인중개사가 협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개의 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근의 4개 단지에 있는 물건들의 시세와 물건이 필요로 하고 하는 그 수요자, 매수자의 현황을 체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띄우기 형태로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유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그만큼 해당하는 비용을 좀 지불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 건 중에 대다수가 이 사람의 거래를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법 행위죠. 그래서 이제 집값 띄우기 관련된 부분들을 기획조사를 벌였고 541건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이 의심 자전거래 허위 신고는 32건이고 나머지 건들은 대부분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서 벌금을 맞은 형태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만 해도 40 몇 건이라고 나왔는데 이 자전거래 허위 신고 의심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에 32건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은 하지만 확정은 물증이 안 잡혀서 아마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멋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매수인 CC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어떤 사람이 내 집을 팔겠다 1억 6천만 원에 팔겠다고 한 거를 그냥 공인중개사 때 여기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1억 7천5백만 원에 이게 거래된 걸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 집은 넘길 의향이 없었던 거고 계약만 해가지고 신고만 한 거고 이거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해제를 시킨 거죠. 근데 웃긴 게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걸 해석해 보면은 이 매수인 CC는 결국에는 이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는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의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비싸게 사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1억 7,500만 원에 된 것처럼 하고 자기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이런 건 아주 악질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선하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땐 이 집주인이 자기 거가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건 경찰청에 통보할 만한 내용이야. 세금인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청에 통보할 만한 내용이었고, 또 다른 것들에 보면은 시행사가 자기네들이 남는 법인 보유 물량 관련된 것들을 회사의 직원한테 신고가로 판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처분을 취소를 하게끔 하고 이 사이에 남은 물량들을 다 비싼 가격에 처분한 거죠. 이것도 아주 악질이죠. 직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례들이 나오고 이게 정말로 리스크하고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은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렴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개인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기꾼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종의 어느 정도 과태료 정도? 과태료 정도만 처분을 하게 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이득을 본 거에 대해서 전액 다 몰수를 당하거나 크나큰 페널티를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페널티가 있겠지만 이 개인 이득을 취했던 이 파렴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페널티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화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조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입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부동산 상승장 때만 아니라 지금도 부동산이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동안 잠잠했던 시장에서 갑자기 거래가 빵 터졌는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전고점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사로도 언론에 있는 기사로도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자기의 보유 물건을 비싼 가격에 털기 위해서 허위 거래 같은 것들을 여전히 앞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례가 적발된 거 보고 야 저거 참신한데? 야 저거 안 걸리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로 뭐 좀 제3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건만으로는 그렇게 적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신고가가 발생하는 것들은 과연 신고가가 진행될 만한 단지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임장을 통해 가지고 그 직전 신고가의 거래 내역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숙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오늘 원픽 기사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매일 밤 10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